안녕하십니까? 역사와 경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삶은 더 팍팍해지고 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혹은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명백히 기록된 경제사의 패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평범한 중산층의 부가 상위 1%에게로 이동하는 거대한 부의 이전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 지혜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쩌면 1997년에 고통스러웠던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 헌신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부실해진 우량 기업과 부동산들이 헐갑의 외국 자본과 소수의 자산가들에게 넘어갔던 아픈 기억. 바로 그때 우리는 부의 이전이라는 현상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패턴은 그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비교적 최근의 기억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 중산층 가구의 자산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전되었습니다. 2006년 미국의 주택시장은 거대한 거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집값은 5년 만에 2배로 뛰었고 은행들은 소득 증빙도 계약금도 없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기에 아무도 이 광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현명한 부자들은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거품이 곧 터질 것을 직감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처분하며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중산층은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생애 가장 비싼 가격에 가장 많은 빚을 내어 자산시장의 꼭대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이자가 2~3배로 뛰자 사람들은 집을 압류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00에서 666까지 57%나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반토막난 은퇴연금을 보며 공포에 질려 가장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 청산입니다. 그들은 팔고 싶어서 판 것이 아닙니다. 실직, 주택 압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부자들은 사냥에 나섰습니다. 워런 버핏은 모두가 외면하던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사들이며 막대한 수익을 보장받았습니다. 블랙스톤과 같은 사모펀드들은 압류된 주택 수만 채를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쓸어 담았습니다. 중산층이 3억 원에 샀던 집은 1억 5천만 원에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개입했습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4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2013년 시장은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모든 것을 팔아버린 중산층에게는 회복의 과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사모펀드의 소유가 되어 예전 대출 이자보다 더 비싼 월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영원한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16조 달러의 부는 그렇게 하위 90%에서 상위 1%로 완벽하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더욱 빠르고 거대하게 반복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는 전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35%나 폭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운영해온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그들의 평생이 담긴 자산은 몇 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중산층은 또다시 생존을 위해 주식을 팔고 저축을 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지 않고 오히려 샀습니다. 팬데믹이 휩쓴단 1년 동안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5조 5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동안 700억 달러를 벌었고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1,400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산층이 공포에 질려 던진 자산을 그들은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연준이 다시 한번 등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6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 풀기였습니다. 이 돈은 또다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주식시장은 불과 4개월 만에 모든 손실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산 가격만 폭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준은 당신의 일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산 가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바로 이 시스템을 통제하는 사람들의 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5단계의 시나리오입니다. 1단계, 거품 형성.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듭니다. 이 값싼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부풀립니다. 언론은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중산층은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빚을 내어 시장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자산을 매입합니다. 바로 이때 부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꿉니다. 2단계, 긴축.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인상합니다. 돈이 비싸지고 빚의 부담이 커집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고 거품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말을 믿으며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부자들은 하락에 베팅하며 이익을 볼 준비를 합니다. 3단계, 붕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의 약한 고리가 끊어집니다. 시장은 30%, 50%씩 폭락하고 신용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이때부터 강제 청산이 시작됩니다. 빚을 내 투자했던 사람들은 반대 매매를 당하고 실직한 사람들은 집을 압류당하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투매에 나섭니다. 중산층은 가장 최악의 가격에 모든 것을 팔도록 강요당합니다. 4단계, 부의 이전. 중산층이 던지는 모든 자산을 1단계에서 현금을 확보해둔 부자들이 헐값에 사들입니다. 압류된 부동산, 폭락한 우량 주식, 파산한 기업까지. 그들은 시장의 유일한 구매자로서 모든 것을 헐값에 독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핵심 단계입니다. 5단계, 회복. 시스템 붕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연준이 다시 개입합니다.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을 찍어냅니다. 이 돈은 어김없이 자산 가격을 다시 부풀립니다. 바닥에서 자산을 주워 담은 부자들의 자산은 2배, 3배, 때로는 10배까지 불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중산층은 이 회복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부의 격차는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벌어진 채로 이 사이클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시나리오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단계 후반, 3단계인 붕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이미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지역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역사상 가장 많은 3,250억 달러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기업 내부자들은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현명한 돈은 이미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연착륙이라는 희망을 믿으며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진 채로 자산시장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안에 거대한 충격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이 오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30조 달러 이상의 부의 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스템은 당신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기회를 줍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현금은 곧 힘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공포에 진렵할 때 당신은 위대한 기업의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장 하락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팔아치울 때 바로 그때가 부의 이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공포에 동참하여 강제 청산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자본으로 새로운 부의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부의 이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패턴을 읽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계획된 시나리오의 희생양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